구변설식 종불포하며 신상차기 방면하니라. 입으로 음식을 말해도 배 부르지 않으며 몸에 옷을 걸쳐야 비로소 추위를 면하네. 법화 정거 선사에게 어떤 학인이 물었습니다. 구름 한 점도 없이 아득히 만리로 펼쳐진 하늘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서리발과 같은 한 자루 칼날로 휘두르는 본분사는 어떤 것입니까? 이에 선사는 말했습니다. 그 앞에서 누구인들 움직일 수 있겠는가? 그러자 학인이 절을 올리니 다시 선사가 말했습니다. 보잘것없는 자비심은 큰 자비심을 방해한다. 그리고 곧바로 방을 휘둘렀습니다. 뒷날 영은 법훈 선사는 이 문답에 대하여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선사는 물의 흐름을 빌려 꽃을 받치듯이 학인의 말을 잘 활용했다. 하지만 학인은 밝은 대낮에 길을 잃듯이 선사의 분명한 말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왜 그런가? 보잘것없는 자비심이 근본적인 자비심을 방해했기 때문이다. 정거 선사는 상거라고도 불리우며 송대 인재종 군양선소 선사의 법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생몰연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용서 땅, 법화사에 머물다가 후에 백운 땅 해외사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사람됨이 정밀없고 엄하였으며 참되고 정직했습니다. 참선공부가 무르익을 무려 분양문화를 떠나 명산의 선차를 두루 참방하였습니다. 70여세에 입적하니 해외사에 부도탑을 세웠고 법문집인 법화 상거화상 의효가 전해져 옵니다. 법훈선사는 남송시대 임재종 양지파 계열이며 호는 석전입니다. 팽시 집안에서 태어났으며 사천성 미산 출신입니다. 16세에 출가하였고 22세 때부터 본격적으로 참선 공부를 시작하여 파암 조선선사의 법을 이었습니다. 이후 제방의 선지식을 두루 참방했으며 강소성 일대 여러 선원에서 납자를 제접하면서 선풍을 드날리다가 세수 75세, 범남 53세로 입적하였습니다. 시호는 불회이며 석전화상어록 4권을 남겼습니다. 어쨌거나 두 선사는 보잘것없는 자비심으로 인하여 근본적인 자비심이 방해받는 것을 매우 경계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를 배려하여 자잘한 자비심을 베풀었다가 정작 근본적으로 전해야 할 법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큰 자비심이란
세세하고 친절한 언어로 전할 수 없는 경지를 할과 방 같은 혹독한 수단에 의지하여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두 선사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식들이 소자비, 방대자비에 대하여 적은 자비가 큰 자비를 방해한다는 데 대하여 한마디씩 경책하는 말씀을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앙산 해적은 나는 남전 보건선사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신 덕을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단지 선사가 나에게 설명해 주지 않았던 것을 더욱 소중히 여긴다고 하였습니다. 또 대종고는 누구든지 법에 투철한 안목이 열리고 나면 틀림없이 내가 했던 친절한 설명을 매도할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했던 것입니다. 향음 지안 역시 위산 영우선사가 매몰차게 베풀었던 대자비에 대하여 뒷날 매우 감사했던 것입니다. 향음 지안 선사는 백장회해 문화에서 정진하다가 선사가 열반하자 이후 유산으로 갔습니다. 인사를 마치자마자 위산 영우선사가 물었습니다. 듣자 하니 그대는 백장의 회상에 있을 때 하나를 물으면 열을 대답하고 열을 물으면 백을 대답했다고 들었다. 그렇다면 내가 묻겠다. 부모가 낳기 전 그대의 본래 면목은 무엇인가? 이에 향음은 앞뒤가 꽉 막혀 단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내 정신을 수술고서 위산에게 설명해 주기를 청했습니다. 그러자 위산은 말을 했습니다. 만약 그대께 설명해 준다면 그대는 뒷날 나를 원망할 것이다. 그러므로 설명해 줄 수가 없다. 할 수 없이 스스로 그 해답을 찾고자 위산 화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남양 해충국사 보탑을 참배한 뒤 거기에 머물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주변을 청소를 하면서 땅바닥에 있던 귀화 조각을 주워서 멀리 던졌습니다. 그것이 대나무에 부딪히면서 딱 하는 소리에 깨치게 되었습니다. 위산 선사께서 만약 나에게 말로서 풀어주셨다면 어찌 지금과 같은 경기를 얻었겠습니까? 스승께서 작은 자비가 아니라 큰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스승이 있는 방향을 향해 큰 절을 올렸던 것입니다. 뒷날 성가에서는 이를 향음 격죽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호안 대우선사가 자신의 회상을 찾아온 임재의회에게 물었습니다. 어디에서 오는가? 황백문화에서 왔습니다. 황백이 어떤 말로 가르치던가? 제가 3번 불법 적적 대의를 물었다가 3번 모두 몽둥이로 얻어맞았습니다. 저에게 어떤 허물이 있었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황백이 그대에게 그토록 큰 자비심으로 그대에게 사무치도록 마음을 써주었는데도 또 여기까지 와서 다시 허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묻는가? 이 말에 임재는 크게 깨쳤습니다. 한겨울 추위 속에서 어느새 해저가 되었습니다. 지금 해인사는 여러 가지로 복잡한 일이 많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열심히 정진해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가치 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고 허송세월할 수가 있습니다. 재불조사가 옛날에 우리와 같은 범부였습니다. 그가 또한 장부요, 나도 또한 장부거니 다만 하지 아니할지언정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온갖 구름이 일어나지만 하늘 바탕은 조금도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진등노서 하다가 타파유용하니 소자방대자로다. 쥐를 잡으려고 나갔다가 기름 항아리를 때려 부쉈으니 보잘것없는 자비심이 큰 자비심을 방해하는구나.